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의 강진 발생 이틀째인 오늘 사망자가 7,800명을 넘어서며 갈수록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WHO는 이번 강진으로 2,3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여진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윤수 포항공대 특임교수, 문현철 숭실대 재난관리대학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상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여진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피해가 얼마나 갈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 지진 상황 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지진 규모가 7 이상 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오늘날 현대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 위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강하게 된들 밑에가 집안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근데 지금 터키의 이 일대는 아나톨리안 일대는 유명한 그러한 지진대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사시거든요, 주민분들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이 계속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생존자를 계속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지진 재난의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500명 정도로 사상자가 이렇게 보고됐다가 지금 8,000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갈수록 48시간의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수 있는 생존자들의 생존해 있는 공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생존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나오시겠지만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구조 과정 속에서 건축물의 특성상 주로 벽돌 구조물들이다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그런 큰 무거운 그 짓누르는 그런 그 잔해들을 제거할 때 네. 이게 손상되면서 또 그 공간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예.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도 지금 긴급 구호대를 118명 정도 사상 최대로 단일 파견으로는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이게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외 긴급 구조 대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파견한 사례입니다. 예. 지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24시간을 생각을 하고 예. 또 48시간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공포감 속에서 물도 먹지 않고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또는 어떤 외상이 있는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들로 아마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대인데요. 이것은 또 개인차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규모가 7.8, 7.5 이렇게 아까 전에 7이 넘으면 천재지변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7.8의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 여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7.8과 7.5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온 것,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번의 7이 넘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우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촬영이 가능할까요? 예. 네. 조금 화면을 좀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보시면은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을 요 삼중점 근처에 있습니다. 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이 북쪽에 있습니다. 예. 유라시아판 내에 이제 아나톨리안 판이 이제 속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라비아판이 북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판이 이 세 곳이 모인 곳입니다. 예. 상당히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예. 이 지진 일어난 곳이 네. 요즘에 지진 일어난 곳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7.8이 요 파란 곳이고요. 예. 7.5가 요 주변에 좀 큰 지역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요게 지금 그 이스트 아나톨리안 단층입니다. 예. 네, 주양이동 단층이고 예. 지금 유라시아 판이 이스트 아나톨리안 판이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예. 이쪽 판이 요 단층을 경계로 했을 때 제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좌수양 제가 보면 이건 왼쪽이거든요. 좌수양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면으로 이렇게 그 아나톨리안 단층을 단면으로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예. 지진이 일어난 곳이고요. 요게 평상시는 네. 이렇게 단층이 이제 단층 사이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그럼 이렇게 되는 잠시만요. 거죠.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여기 이 파란 부분이 이제 네. 지진이 발생한 7.8. 지역이고요. 네, 네. 그렇죠? 7.8이 이거를 지금 이제 단층을 네. 이제 절개를 한 거죠. 절개를 한 걸 땅으로. 가지고 오셨군요. 예.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응력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응력들이 이제 이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쪽 이렇게 아나톨리안 단층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저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미끌미끌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딱 걸리거든요. 예. 그 걸리는 곳에 이렇게 응력들이 집적이 됩니다. 힘이 지금 여기에 네네. 이게 다 에너지가 지금 집적이 됩니다. 모여져 있군요. 네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 그것이 더 증가가 되죠. 아, 예. 이제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엔 후춧가루처럼 뿌려져 있는 것들이 어느 지점으로 이렇게 자꾸 집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진 직전에는 이제 그것이 훨씬 커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점점 에너지가 모였고요. 훨씬 더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 한계를 이제 이 마찰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이렇게 지진이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네네네.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네, 볼 수 여기가 있겠군요. 진원지고요. 예. 진원이 이게 바로 직상부의 진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이 진원의 깊이도 이번에 좀 네. 얕았다고 얕았다고. 비교적으로. 네, 통상 지각에서 예. 이 규모 7.8의 경우는 17km 정도.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은 뭐 10km 내외입니다만. 네.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소가 돼서 아까처럼 또 되풀이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집적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 주변에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제 터졌을 때 네. 그때 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 에너지를 더 증가해 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혹시 더 큰 덩어리의 응력 덩어리가 네. 옆에 있었는데 네. 지진이 안 일어났다가 이것의 주변 영향으로 이게 일어났다면 이게 본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각의 보도에서는 7.8과 7.5가 그 수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다른 지진으로 보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그렇게 뭐 추후에 연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군요. 네, 제 판단에는 예. 지금 요 삼중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가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 그리고 아나톨리안 판이 맞물려 가지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스트 아나톨리안 단층대는 좌수양이 맞습니다. 그 좌수양에서 일어난 것이 규모 7.8이고요. 좌수양이 무엇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층이 이렇게 되면 네. 지층이 어긋나는 단층이 이제 주양이동 단층인데 예. 왼쪽이 제 앞쪽으로 오는 걸 좌수양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이 제 앞으로 왔을 때는 우수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아나운서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 왼손입니다. 네. 왼쪽이 제가 왔으니까 좌수양이거든요. 네. 아나운서님이 보실 때는 좌수양입니까, 우수양입니까? 어느 쪽이 앞으로? 이쪽에 앞으로 그쪽이 했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예, 왼쪽이죠. 왼쪽이죠. 아나운서님의 저 입장에서 왼쪽이죠. 보면. 예. 제 예.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좌수양이고 아나운서님이 보셔도 좌수양이거든요. 예. 네, 이게 뒤집히지 않는 한은 따라서 규모 7.8은 좌수양의 그런 지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모 7.5는 우수양입니다. 화살표 모양이 다른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있군요. 네네네. 이것은 이제 이 단층대가 상당히 복잡하고 더욱이 삼중점 근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국부적으로 우수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규모 7.55의 지진입니다. 예. 이 지진들이 사실 우리가 주향 이동이라고 말하는 지금 지진 원인을 쭉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게 단층은 조금씩 매년 이동을 하는데 이 힘이 모아졌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동안 힘이 모아졌던 겁니까? 기간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어느 곳에 따라서는 이 어떤 돌출부가 있을 테고요. 예. 단층면 자체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또 암석의 강도도 있을 테고 다른데 문제는 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예. 지진이 자주 일어나주는 게 좋죠. 작게 자주 일어나주는 게. 응축되는 네네. 것을 저희가 방지하려면은 자주 네네. 작게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낫겠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자주 일어나 주는 게 우리들한테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응축이 되고 있는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사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그러면 사전에 좀 뭐 경고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 지하에 시추를 해가지고요. 네.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거기서의 물성 변화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에너지가 계속 몰리게 되면 이제 그 중력값도 변할 테고 네네. 여러 가지 물성들이 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요 정도쯤이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줄 수 있는데요. 네. 그것들도 역시 국민분들과 그리고 과학자 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원래 어느 정도는 뭐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튀르키예 지역이 지진이 좀 있는 지역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네. 지진의 뭐 빈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 이렇게까지 큰 강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걸까요? 어떤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빈곤 국가, 빈곤한 지역들일수록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치밀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지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결국 건축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건축물에서 태어나서 건축물에서 살다가 건축물 안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예. 근데 이 건축물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좀 이게 개발도상국이랄지 조금 빈곤한 나라들일수록 건축물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근데 특히 위험한 건축물들이 벽돌 구조물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 지진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예. 그 벽돌 구조물이나 또는 건축법을 잘 준수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은 대부분 금이 가고 무너졌는데요. 아주 건축법을 잘 준수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잘 지어진 건축물들은 금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지금 우리 이제 튀르키예도 예. 화면에서 보면 저렇게 무너진 건축물이 있는 반면에 무너지지 않은 건축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벽돌 구조물이 매우 그 위험한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교훈 삼아야 되고요. 예. 또 하나 그 새벽 4시에 이렇게 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다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 발생 시에 설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국민행동 요령을 잘 숙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일본 한신 대지진인데 일본 한신 대지진도 새벽 5시 30분경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국경지대의 특징이 있고 특히 또 시리아 쪽은 내전이 오랫동안 그렇죠. 좀 지속되어서 또 그 건축물들이 많이 손상되거나 또 어떤 폭격 같은 것에 의해서 좀 지반이 약해져 있다고 있었거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예, 문제는 이번 지진에 이번 지진으로 이제 끝날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댐의 균열이라던가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까? 네, 앵커님이 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진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진짜 무서운 게 산사태입니다. 아, 네팔 지진이 2015년에 발생을 했는데 예. 네팔 지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산사태가 발생할까요? 앞에서 이 교수님도 이제 집안 설명을 하셨지만 예. 산 지역을 이렇게 지진이 와서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나게 되죠. 산사태가 나게 되면 계곡을 갑자기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없었던 토사로 구성된 댐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물이 차오르겠죠.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또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댐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력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지진에 좀 강하다고 하지만 네. 어찌됐든 댐도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산사태를 늘 염려해야 되고 예. 또 역시 댐 같은 그런 사회 인프라 이런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설계할 때 지진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지진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먼 지역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산사태까지 상당한 피해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진도 앞으로 매우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여진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봐야겠습니까? 네, 보통 이런 대형 지진은 한 3, 4개월은 가거든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동일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많이 파괴돼 있는 곳에 아. 약간의 힘만 가해도 이제 2차적인 그러한 파괴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주택을 포함해서요. 좀 구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원래 같은데요. 큰 지진이 나면 여진이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대지진 때 뭐 10년 동안 몇 번이 났다 이런 것들 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충분히 돼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계기로 관측한 지가 불과 100년 남짓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지진이라든지 역사 시대를 통해서 많은 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패턴이 복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가 10년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꾸 이제 이를테면 1도씩 추워진다고 하면 10년 후면은 곱하기 10을 10년 할 거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는 계절 변화가 있는 걸 모른다면요.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편만 보고 이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은 이 아나톨리아판의 이제 남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북쪽에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위험한 지역이고요. 예. 제가 거기 지진 시추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르마라 시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시추를 해서 이제 지진 관측, 신부 관측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스탄불은 바로 이스탄불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 그 노스 아나톨리안 폴트가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수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우수양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부속되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확장 이게 지층 단층과 단층 사이가 벌어지는 그러한 것도 돼서 그런 곳들이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예. 그러면은 지금 복합적으로 위험하다는 어느 얘기입니다. 장소도 지금 뭐 안심할 수 없다라고 쉽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그 되겠군요. 지역은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이런 위험, 이건 전 좀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새떼들이 막 나왔었다. 이게 어떤 대지진의 징조가 아니었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말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징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새떼들이 그날만 그렇게
갑자기 그랬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 또 우연히 지진 직전에 그랬는데 그런 세태들이 관측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우리가 호소력 있는 그 동물들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땅속 생활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겠냐. 아. 뭐 예를 들어서 두더지랄지 쥐랄지 뭐 기타 여러 땅 속에서 또는 동면을 하고 있는 뭐 동물들이랄지 이런 그 동물들의 움직임이 이미 조금 더 지진의 전조 증상을 확인하는데 또 더 호소력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게 보여지고요. 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돼요. 그게 뭐냐면 복합 재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전, 폭발, 붕괴, 상수도, 하수도 파괴, 통신 두절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발생해 버립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마침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관찰이 필요하다. 마치 전쟁 때 포격을 받았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원인만 다를 뿐 예.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이지만 네. 전쟁은 인위적인 작전에 의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진 피해 현장에 과연 얼마나 빨리 출동할 수 있는지 예. 또 이렇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시스템들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관찰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진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그 지진의 이것 또한 뭐 전조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도 봤더니 이게 섬광이 이렇게 번쩍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지진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찰로 인해서 이온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 땅속에 단층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상공에 네.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은 화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동물로 그것을 미리 재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지표 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마그마가 화산이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가스가 올라올 때 네. 땅속에 있는 동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아, 도망가야 피해서 되거든요. 올라오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지진광이라던가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새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 생태계 쪽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세대가 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지진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뭐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지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예. 우리가 시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더 우리가 현명한 방법을 예, 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할까? 지금 이렇게 지진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많이 생각하는 것도 중 하나인데 어떻겠습니까? 3.7 규모의 지진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지 지금 뭐 7.8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큰 규모의 지진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역사 문헌 같은 것들 조사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규모 7 이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규모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진파의 진폭이 포화되는 그런 이제 따라서 7 이상이 되면 파괴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든지 그럴 일 없을 거야라든지 그런 마음, 혹은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예, 우리가 과학의 그러한 과학과 경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만이라도 잘 지키면 우리가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뉴얼 얘기해 주셔서요. 이게 아까 뭐
굉장히 이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이 지진에 대비해서 치밀한 예방 대비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진에 대한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요. 네. 또 그 지진 방지 관련 법들이 치밀하게 자연재해 대책법 그리고 지진 방지 관련 법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네. 또 역시 이 매뉴얼도 구축되어 있고 또 이것을 매년 또 훈련을 해봅니다. 네네. 매년 훈련을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참 재난관리 평가가 평가를 통해서 또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점검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국가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 스스로의 그런 행동 요령을 숙지해서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지진이 막 발생하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예. 요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죠? 예, 좋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면 절대로 앞에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고 가장 좀 평상심의 마음으로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가 지진은 10분, 20분 동안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30초, 40초 흔들리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 3, 40초 흔들릴 때 우리가 다치면 대피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 3, 40초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초, 40초 흔들리고 난 뒤에 예. 잠잠해지면 예. 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예. 대피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꼭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렸을 때 밑에 날카로운 조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신발을 신고 신속히 계단을 통해서 넓은 장소로 대피한다. 뭐 나갈 때 가스 밸브 같은 것들을 잠그고 나간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네. 우리는 웬만한 지진으로부터는 다 생존할 수가 있다.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구조 요청은 하되 비명을 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 그 공포가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때 앞 사람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때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 사람을 잡는다는 자체가 절대 그 힘들이 앞으로 전달된다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앞 사람을 절대 터치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렇게 참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포항공대 특임교수, 문현철 숭실대 재난관리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